자, 이번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한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GPU 26만 장입니다. 말 그대로 젠슨 황 CEO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26만 장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게 됐는데 이게 대충 어느 정도의 양일지 그리고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냥 뭔가 이렇게 몇만 장 하니까 많아 보이긴 하는데 네. 그냥 한 예로 들면 우리가 오픈 AI 지금 그 챗 GPT 지금 5까지 와 있는데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4를 썼잖아요. 네. 그 챗 GPT 4를 소위 그 엔비디아 GPU 5만 장, 4만 장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는 LLM 모델을 하나를 제대로 그 소위 학습시킬 정도의 규모가 대략 5만 장이니까 네. 26만 장이면 그거를 5개를 만들 수 그렇죠.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잖아요. 대단하네요. 근데 이게 더군다나 최신형이 또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놓고 본다면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미국이 데이터 센터의 한 51%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한 16%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다 중국 고객들 자기 나라 안에만 서비스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 해외에서 뭔가 소위 거기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대부분 미국인데 미국도 빅테크들이 그걸 쓰느라고 다른 데가 뭔가 선점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차트가 나오네요. 사실 저 네. 위에 작게 보이지만 대부분 미국이고 노란색이 이제 아시아 퍼시픽인데 대부분 중국입니다. 그렇네요. 유일하게 유럽이 저기에 아일랜드 더블린이 있는데 저것조차도 저기에 구글하고 아마존이 유럽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다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시아권에는 중국이 중국을 위해서만 하고 있어서 아시아 나머지 국가들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없었는데 네. 이것을 26만 장 포함해서 우리가 그러면 한 30만 장 넘게 갖게 되면 정말로 아시아권의 1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소위 이제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유엔 가갖고 블랙 나가고 소위 MOU 체결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시아 AI 허브를 만든다고 네. 그랬잖아요.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때는 구호였는데 네. 이제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 자체적으로 LLM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아시아 나머지 국가들도 이제는 한국에 와서 AI 협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큰 변화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강국이 정말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26만 장을 이제 정부랑 삼성, SK, 현대차에 5만 장씩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6만 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각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게 될까요, 이거를? 일차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생태계의 확장성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차적으로 지난 한 2, 3년간은 주로 했던 것이 LLM 모델을 만드는 데 주로 좀 투여가 됐다면 작년부터 젠슨 황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디에 우리 현실에 눈에 보이게 쓸 수 있는 것 보통 네. 이걸 피지컬 AI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그 방향에 쓰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나라가 아마도 우리나라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뭐 기본적으로 네이버 뭐 이런 쪽에 다 준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제조업 강국으로서 소위 공장을 AI 팩토리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고 우리가 잘 되는 걸 보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종의 소위 테스트 베드가 돼서 네. 한국처럼 너희들도 하면 좋지 않겠니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테슬라하고 현대차를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자율주행이 조금 아쉬웠죠. 네, 아무래도 테슬라 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대부분 자율주행을 가장 선호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사실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로봇 회사로 변모하고 네.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내년부터는 상용화하겠다는데 우리 현대차 그룹 내에도 사실은 로봇 비즈가 있습니다. 삼성도 있고요. 근데 이쪽에도 아쉬운 게 몸통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두뇌가 상대적으로는 거기에 약했었는데 이제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하고 경쟁할 수 있는 이 머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두뇌를 만들어낼 네.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또 이제 고무적이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소위 AI 소위 리더들이 네.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 이제 동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이것 자체도 또 다른 좋은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죠. 여기에 주식시장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AI 랠리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AI 랠리의 이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시죠?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돈 쓰겠다고 그 소위 그 캐펙스 플랜들을 놓고 보면은 네. 뭐 내년까지도 쭉 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계획만 놓고 보면은 전력만 제대로 공급되면 네. 2030년까지도 소위 그 줄을 서 있다 한마디로 투자를 하겠다고 줄을 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말씀 주신 대로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오라클이 대규모 9월 달에 이어서 10월 달에 대규모 소위 대출 차입을 일으키면서 네. 사실은 그 소위 CDS 그러니까 소위 크레딧 디폴트 수합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폭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네. 돈을 못 벌면서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일으키어서 AI 그렇죠. 투자하는 회사들은 걱정이 좀 앞서긴 하는데 현재 소위 투자자들은 뭐 그런 걱정은 없다. 근데 이번에 좀 뭐랄까 투자자들의 소위 AI 투자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다. 네. 이전에는 뭐냐면 투자만 많이 하면은 무조건 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오른 데고 있고 빠진 데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금 대별이 됐잖아요.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메타랑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쪽 상황이 안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주가가 안 좋죠. 첫 네. 번째로는. 아마존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실적 발표에 좋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실적이 특히 메타가 상당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평가가 뭐가 달라졌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둘 다 사실은 그 AI 투자는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들려서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 내년을 거의 50%더 네. 증액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뭐 아마존 알파벳도 한 20-30%씩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메타는 나만을 위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혹시 과잉이 될 수도 있잖아요. 수요나 이런 게 좀 네, 그렇죠. 부족하면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 이제 이런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저기도 사실은 애자일한 그 외부를 위한 데이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 알파벳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과가 안 좋았던 거는 아마존 알파벳은 자체 AI 칩 개발을 해서 드디어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는 거냐면 네. 내부적으로 비용 효율화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그냥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다. 메타는 그렇죠.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잣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대기 시작했다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과 알파벳은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아까도 뭐 트릴리엄 얘기하셨고 네. 알파벳도 이제 TP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이들이 자체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맞춤형 AI 칩을 외부 고객들을 위해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위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엔비디아 독점 생태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에 AMD나 다른 데가 퀄컴도 좀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심지어는 최대 고객들인 아마존과 알파벳이 난 내 칩 써도 돼. 네. 이렇게 가면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의 생태계가 조금은 좀 축소될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HBM은 이래나 저래나 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오히려 고객들이 이제는 엔비디아 눈치 보고 저기에 내가 납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삼성전자 엄청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른 데들하고도 얘기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갑이었다면 물론 네. 지금도 갑이지만 이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조금 더 그 지위가 협상력이 좀 높아졌다 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그래서 국내에
26만 장의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온 이유가 네. 우리 관계 좋았잖아.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자. 아. 라는 얘기로 사실은 저는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쪽집게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너무 쏙쏙 아닙니다. 잘 들어오네요. 자, 다음 키워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키워드는 한중 관계 개선입니다.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는데 표정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이 한중 관계 개선이 한국 경제 그리고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이 제일 중요하고 올해 상당히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수출이 여전히 연일 호황을 좀 누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 정부 때 그러니까 미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최대 28년 동안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에 대해서 2023년부터 적자 반전을 했어요. 이 규모가 커져갖고 연에 한 100억대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에 60억대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3년 연속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정상화만 돼도 그러면 안 그래도 수출이 다른 쪽으로 다변화했는데 중국까지 정상화로 올라오면 정말 다행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중국과의 그러한 저희 멀어졌던 거리를 어느 정도 다시 원상복구시키면서 대중국 수출이 좀 정상화되는 것 자체가 우리 주시장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소위 외교 또는 국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소위 그 동북아 정세에서의 그러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보이지 않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 3년간 멀어졌던 중국과의 거리를 좁히고 미국과의 거리가 너무 좁아졌다면 일정 부분을 관리하면서 소위 말하는 등거리 외교 이것이 이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한국의 몸값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이번에 에이펙이었다 이렇게 봐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재료들 그리고 좋은 먹거리들이 풍성했던 에이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마무리해 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이슈입니다. 지금 뭐 무역 전쟁 완화, 관세 협상 타결. 지난주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슈퍼위크도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은데 빅테크 이벤트 뭐 실적 발표도 좀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은 앞으로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게 될까요? 참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11월 달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본격적인 계절적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9, 10월이 원래 좀 헤매다가 들어가서 이제 계절적 성수기가 더 보여지는 건데 9, 10월이 좋았어요. 사실은. 네. 특이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좀 그래서 소위 산타레를 좀 땡겨온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도 일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소위 9, 10월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11, 12월에 성수기가 조금은 약화될 수도 있다는 네. 것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너무 집중해서 상승하면서 너무 좁혀져 있다라는 걱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술적 과열, 요 두 가지가 이슈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미국의 지난 주말에 그 소위 그 FOMC에서 QT를 종료한다 할 정도로 단기 자금 시장이 상당히 지금 긴축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좀 풀려 나갈지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뭉테이또들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한번 꼭 좀 네. 챙겨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셧다운으로 소위 정부 데이터가 미국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ISM 같은 제조업 지수, PMI 지수 상당히 중요해지고 네. 주요 식별들 팔란티어, AMD, 퀄컴, 디즈니 소위 이제 전 세계 AI 컨셉과 미국의 소비를 측정할 수 있는 실적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지표들 여기에 또 기업들의 실적까지 잘 챙겨보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